열린불교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하는 거냐면 불교와 관련돼서 교수와 강사급들 중에서 말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와서 얘기해 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추구하는 게 불교 쪽에 EBS 같이 뭔가를 하겠다. 그래서 대상자는 누구누구를 두느냐라고 말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스님들은 쉽지 않다. 스님들은 학교에서 수업한 사람만 가능할 거다. 이유가 뭐냐면 스님들은 3시간 동안 못 떠들어요. 스님들은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님들, 학교에서 강단에 안 서본 일반 스님들을 세우면 3시간 하라면 죽어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던 사람들은 3시간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강사급들만 섭외를 하고 스님들이 그 안에 해당하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책을 낸 사람 중에서 이 책 괜찮다라고 하면 네 책을 말해봐. 네 책을 말해봐. 나는 3시간 갖고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6시간은 줘야 돼. 6시간 줄게. 네 책을 말해봐. 그러니까 책이 뭐 에세이 이런 거 말고 좀 뭐 이렇게 불교랑 관련된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자기 신변 잡기 이런 거는 3시간 말하라도 말 못해. 뭔 3시간을 말하겠어. 그래서 불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의 체계를 좀 잡아야겠다. 종단에서도 물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민간 영역이 담당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공적인 영역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보람하고 해야 된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 인문학과 영상연구소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강사비의 50%, 그 다음에 한국불교학회에서 50% 해가지고 1회 강사료가 60만 원이에요. 50 강사료를 주고 10은 차비를 주고, 그래서 30대 30으로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불교학회 회장을 그만두면 60을 다 떠안아야지. 일로 내려오면 더 줘야 돼요. 일로 내려오면 더 줘야 돼. 거리가 있으니까. 서울은 그냥 하고 집에 가는 거고, 여기는 하루를 다 깨야 돼요. 아니,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의 불교를 다 한 번씩 다 들어볼 수 있게, 물론 뭐 다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원하는 지식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용옥 선생의 그 말은 100% 동의하거든요. 모르는 부분을 배우려고 할 때 전문가에게 듣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저기 수업하시는 분들은 꼭 PPT를 만들어 주시고 짜임새 있게, 쉽게 말해서 3시간 안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게. 저처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저는 끝없는 이야기식으로 하잖아, 이렇게 야리하게. 그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거기서 서울에서 좀 걸러가지고 어떻게 걸르면 되냐면 현장 분위기하고 그다음 유튜브 조회수 보면 알아요. 조회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불교와 관련된 모든 분야, 뭐 금강경은 금강경, 화엄경은 화엄경, 모든 분야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뷔페처럼.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관심 있어 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서 그 전문가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엑기스적인 거를 듣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겠다가 기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린불교 특강이라고 하는 아이템은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거 옛날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시행하려고 했었던 게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그걸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열린불교 특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교대학이죠. 불교대학이죠. 불교대학은 그냥 그 책이 있어요. 책으로 이렇게 그 책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교양 선택 비슷하게.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불교대학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불교대학은 졸업을 원하는 분은, 졸업 원하지 않는 분은 그냥 들으면 되고, 이것도 그냥 들으면 되는 거고, 졸업을 원하면 6개월에 10만 원, 교재비나 뭐 이런 거는 별도,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답사도 가야 돼요. 불교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교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답사 1회, 그 다음에 수계라는 게 있어요. 수계는 얼정사 가서, 그 얼정사에 수계 대법회 할 때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고, 그걸로 수계를,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다 자기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답사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답사는 많이 가니까 거기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은 다 별도고, 학사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으로 10만 원을 6개월에 10만 원을 책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들은 그냥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아니 이게 최저로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보시를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명상연구소 같은 데서 누군가가 보시를 해주니까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특정 시점이 된다 그래서 쿠팡처럼 흑자로 전환하느냐, 이건 영원한 적자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짜면 영원한 적자 사업이에요. 근데 왜 너는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쉽게 말해서 제가 책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지만 책 안 봐요. 우리나라 평균 1년에 우리 국민의 1인 독서량은 한 권이 안 됩니다. 작년 통계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보통 사람들은 빵권이라는 뜻입니다.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이라는. 그 제가 언제나 책 낼 때마다 고마워하는 게 우리 보살님들이 읽지도 않으면서 사줘서 내가 다음 책을 낼 수 있다. 내가 1년에 몇 권이라도 책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안 읽으면서 사주는 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읽는 사람만 사면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개신교는 그게 없대. 교회는 법보시라는 개념이 없대.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밴드에 이렇게 법보시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 굉장히 놀래요. 야, 너네는 진짜 특이한 문화가 있다. 이러면서. 안 팔리든, 읽든 안 읽든 됐고, 일단, 출판사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 권수만 나가면 다음 게 작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출판사가 뭐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진짜 제가 딴 건 몰라도 책 사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성지순례나 이런 거 다닐 때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사주시니까 제가 다음 책을 낼 수 있는 거고, 책 내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게 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결과물들이거든요. 정리하는 결과물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제가 뭐 역사나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런 거를 본 것도 있지만, 만약에 답사를 많이 안 다녔다면 내가 지금같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도 가고 싶으면 인도를 가고, 중국 가고 싶으면 중국을 가. 또 가고 싶으면 또 가. 왜? 같이 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신 저는 그분들에게 최대한의 만족도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은 너랑 가야 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생각해봐. 지금 이번 달에 제가 낙양 갔다 왔잖아. 그리고 다음 달에 태산 가잖아.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인도 가잖아. 연달아 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낙양이 한 90명 갔고요. 그것도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자른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100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산, 지금 이번 달 말에 가는 태산 100명 넘습니다. 110명인가? 뭐 120명인가?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인도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 몇 명이에요, 사실은. 103? 뭐 몇 명이 저도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100명 그룹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봉헌사보다 크다. 이 바닥에서는 내가 봉헌사보다 크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내년 12월에 가는 인도를 접수받고 있잖아. 14개월 전에 돈을 내라.
돈을 내라. 가고 싶으면 14개월 전에 돈을 내라. 아, 이거, 진짜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사람들이 왜 너무 일찍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12월에 가는 거를 내가 8월인가 그때 올렸는데, 이틀 만에 마감이 되면서 못 간대. 네가 너무 잘못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미리 까놓을 테니까 가고 싶은 사람 차곡차곡 들어오세요. 차곡차곡 들어오세요. 아니, 그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인도 가면서 이걸 얼마나 먹었는데. 탕짝지 구하고 있는데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었는데 네가 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못 가게 됐잖아. 나를 데려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년 거 접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서 공부한 거를 맞춰볼 수 있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공자면 알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아는 거하고 그걸 연결해서 설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전공자들은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약간 설계를 읽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실질 건물을 봤을 때 그게 그건지에 대한 매치가 잘 안 돼.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도 굴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런 책 사주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성지순례 같이 가주시는 분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강해지는 게 답사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답사 가려면, 물론 뭐 중국은, 중국이나 인도 저런 거는 사실은 준비 안 하고 가요, 요즘.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가서 그냥, 일정은 제가 다 짠 겁니다. 보고, 하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일정 짤 때부터 조사해가지고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 지금은 이제 건너먹지. 대충 한다. 그래갖고 시간 딱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이렇게 다니면, 이번에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획한 점심 안 주는 일정. 점심을 먹지 않고 간다. 호텔에서 늦게 출발하고 점심 안 주고 일찍 끝나는 일정.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점심을 안 먹으니까 보는 시간은 많은데, 한 가지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그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사람들이 좀 쉬는 게 있대. 근데 점심을 안 주고 계속 다니니까 보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어른들이 힘드신 거예요. 아니, 나는 안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그리고, 약간 미쳐야 돼. 자기가 하는 일에 약간 미치면 다 재밌어요. 그리고 맨 앞쪽이 원래 안 힘들어. 그 달리기를 해도 그렇고 다 뒤쪽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은 이제 어찌리 하고 왔던 사람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해서 잘 답사도 하고 해봐야겠다라고 오신 분은 덜 힘들어. 근데 그냥 친구 따라서 나도 그냥 한번 가볼까? 이랬다 오면 생각보다 많이 걷는구나. 보통 한 10,000보는 훨씬 더 걷고요. 많이 걸을 때는 20,000보까지 걸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좀 힘드신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뭐라도 이렇게 조금 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겠다. 이 생각은 했어요. 자, 그리고 달력 나왔네요. 달력. 이 뒤에 나는 그거 있는 게 좋은데 그거는 없네. 띠만 있네. 뒤에 뭐 삼재. 이게 줄거진 게 삼재예요. 줄거진 거 삼재예요. 줄거진 게 삼재고 4살 터울이고 4살 터울이고
그리고 같이 삼재가 드는, 그러니까 가로줄이 한 팀입니다. 가로줄 띠가 한 팀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토끼, 양, 돼지가 삼재인 거고, 토끼, 양, 돼지가 합인 거예요. 요거를 가로로 보면 이게 아마 한 20년 차이가 날 거고, 20년인가 24년인가 모르겠다. 뭐. 그냥 한 20년 차이가 날 거고, 세로로 보면 4년씩 차이예요. 여기 봐봐. 4년이잖아. 그치? 그래서 4살 터울은 뭐 궁합도 안 본다더라. 뭐 이런 거. 한 팀이라는 뜻이야. 한 팀. 한 팀의 단점은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갑니다. 그게 장점하고 단점이에요. 장점은 한 팀이기 때문에 화목해. 서로 잘 맞아. 가족끼리도 뭐 맞고 안 맞고 합니까? 자식하고도 맞고 안 맞고가 있어요. 그건 뭐 지금같이 선택권이 적은 시절에는 잘 못 느끼는 거지만 자식 많을 때는 100% 있어. 100% 있어. 여러분은 이쁜 자식이었습니까? 부모님한테? 아니, 있잖아. 형제들 이렇게 있으면 이쁨 받는 자식이 있잖아. 그렇지 않아? 이쁨 받는 자식이었나? 의무를 다하는 자식이었나? 그런 자식도 있고, 그냥, 세외 고인처럼, 고수처럼, 이렇게 아웃사이더 자식도 있어. 별로 잘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덤덤하니 이렇게 가는 스타일도 있고. 아니, 집집마다 좀 다 달라. 저 같은 경우는, 제8, 제은들은, 우리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비슷하죠. 잘 신경 안 씁니다. 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도 있는 거고, 근데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그게 참 제조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큰 거 보면 참 재밌어. 저는 제가 우리 형을 참 대단하게 보는데, 아니 뭐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좀 그 부모님한테 잘해요. 약간 효자과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냥 나는 약간 내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스타일이고, 근데 그게 같은 제조 라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그래서 윤회론이라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부모잖아. 부모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아버지가 약간 기술을 대는 거고 엄마가 공장인 거죠. 그죠? 진료와 공장이 엄마가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막 부모면 모의 영향이 더 크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세트로 나오잖아요. 모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 예전에는. 근데 그냥 일반적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1, 2, 3, 4.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같은 기질이어야 되지. 이 조건만 가진다면. 근데 실제로는 우리 집 같이 이렇게 달라요, 되게. 우리가 삼형제인데 작은 형도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성향 자체가.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비슷한 계통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간다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뭐 한자 1이고 여기는 뭐 로마자 1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외부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은 뭐냐면 유교 안에서는 해석이 잘 안 되고, 유교 안에서는 해석이 잘 안 되고, 불교에서는 뭐냐면 여기에 어떻게 업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라는 조건 속에 내가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업이 윤회하는 겁니다. 윤회의 주체는 업이에요. 영혼이 아니고 업이에요. 영혼하고 업하고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TV가 있어. TV가 있어. 그러면 이 TV를 당근에다가 중고로 팔아. 그러면 실질적인 무언가가 옮겨가는 거죠. 물건이 있는 거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옮겨가는 거를 영혼이라고 해요.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옮겨가는 겁니다. 데이터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핸드폰을 새로 개통했는데 유심도 아니고 이심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옮겨서 꽂을 것도 없어, 나중에는 이제. 그리고 그냥 데이터만 이쪽으로 쭉 해서 전송을 시켜. 그러면 그 데이터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핵심적으로 뭔가가 불변한다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면 업이 윤회하는 거예요. 업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업이 윤회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만든 데이터, 그러니까 사진 봐봐. 그러면 카메라에 이렇게 사진첩이 있잖아. 사진을 보면 다 사람마다 다 있겠죠. 핸드폰마다 지금 사진 없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열어보면 다 달라. 다 다른 사진이야. 사진이라고 하는 것만 공통점을 가지는 거지 실제로는 다 각각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뭐가 깔린 게 다르냐? 깔린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 다른 거지. 그게 업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영혼하고는 달라. 영혼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변화값을 가지는 거예요. 업은 처음부터 세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업과 영혼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눈사람을 만드는 것과 같다. 눈사람을 만드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어 보셨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좀 날로 먹으려고 안에 연탄재를 넣는 방식이 있어요. 연탄재를 놓고 눈을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한 뒤에 굴리는데 그 굴린다고 막 눈이 막 커지지 않아요. 그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굴리면 막 커진다 그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굴려본 바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다다다 하는 게 더 빨라요. 삽으로 퍼가지고 치는 게 제일 빨라. 해보면 연탄재를 넣는 방식, 연탄재를 넣고 이렇게 돌리면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뭐 하겠지. 그 방식이 있고 처음부터 연탄재 없이 눈을 뭉쳐서 단단하게 해서 심을 만드는 거지. 심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가지고 하는 거, 연탄재를 가지고 하는 거. 예전에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그 실타래 있었잖아. 실타래. 예, 요즘 실타래 보기도 어려운데 실타래 하면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걸 이렇게 감아. 그죠? 그거 이제 또 하기 싫다고 텔레비 보면서 발에다 걸어주는 분도 있고. 기억납니까? 그런 짓 했었잖아. 무릎에 거는 집도 있었어. 무릎 팀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했었습니다. 그거. 어른들이 이제 잡어! 이러면 손으로 했다가 이제 귀찮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로다가 살살 옮겨가. 옮겨가. 그러던 시절, 여러분들은 뭐 대부분 다 겪어보신 얘기잖아요. 거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실타래에 안에 핵심을 둘 거냐. 그러니까 뭔가 종이나 뭐 나뭇데기 같은 거라도 하나 놓고 시작할 거냐? 아니면 실만 뭉쳐서도 됩니다. 그러면 진짜 동그랗게 나와. 맞죠? 네. 그 방식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눈만 가지고 하느냐, 실만 가지고 하느냐. 여기에는 나무나 종이도 많이 했었거든요.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요게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영혼설, 이건 업설입니다. 그러니까 업은 아예 베이스 자체가 전혀 없는 걸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업이 윤회하는 거예요. 업이. 네, 업이 윤회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인간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애가 한 6개월 산대. 그러니까 다 얘네들이 지금 생주이멸을 하는 거지. 살고 죽고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애가 죽었는데 안 살아. 더 이상 안 살고 그러면 노화입니다. 아니, 맞잖아. 계속 살아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쌩쌩하겠죠. 근데 지금 어딘가 애들이 죽어 있는 거죠, 지금. 더 이상 복구 불능. 이게 지금 쌓이면 이렇게, 아니 맞잖아. 예.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최고 맥시멈으로. 짧은 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죽고 바뀌고 하는 애도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 한 대 때리면 여기서도 죽는 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복구되고 뭐 하겠지. 그죠? 그래서, 6개월이 맥시멈이라면 6개월 뒤에 나는 어떻게 상속되느냐를 봐봐. 나라고 하는 개념은 6개월 지나면 하나도 연결점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응? 그렇지 않아? 이게 철학적으로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히랍 철학에서 얘기할 때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논리거든요. 내용은 간단해요. 테세우스라고 하는 굉장한 영웅이 있었어. 테세우스라고 하는, 스는 남자한테 붙이는 거예요. 헤라클레스와 더불어서,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영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스 쪽에. 이 테세우스가, 악당들을 물리치고 배를 타고 돌아왔어. 그렇게 해서 그 배를 정박시켜 놨거든? 정박시켜 놨는데, 사람들이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 배를 없애지 않고 기념했어. 뭐, 그럴 수 있잖아. 그 영웅이 귀환한 배니까. 지금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가 타고 대항해를 했었던, 쉽게 말해서,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 배가 스페인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겠지. 야, 그게 그 배라더라?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기념으로 이 배를 냅뒀는데, 문제는 이게 바다에 있다 보니까,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썩어. 그러니까 하나씩 부재를 바꾸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날아간 거는 돛부터 날아갔겠지. 그 천으로 된 거니까. 그럼 돛 바꿔. 똑같이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이 흘러가니까 원 부재가 0이 됐대. 어떤 거는 뭐 몇백 년 동안 버틴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뭐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것도 있을 거고, 집도 그래요. 한옥도 똑같아요.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뭐 부석사 무량수전이 대단한 건축이고 고려시대 건축이에요 라고 해도 그 중에 고려시대 부재는 거의 없습니다. 다 바꿨겠죠. 기와가 고려시대 거라고 기와는 보통 한 30년 주기로 한 번씩 바꿉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부터 진짜 수십 번 이상 바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 바뀌면 언젠가는 바뀌겠죠. 다 바뀌겠죠. 아니, 맞잖아. 그렇게 다 바뀐 상황에서 이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해야 되느냐, 새로운 배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배냐? 걔가 타고 온 거 맞냐? 걔랑 1도 안 부딪혔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게 히랍 철학의 논점 중에 하나였었어. 이거를 계속 상속의 개념으로 볼 거냐, 단절의 개념으로 볼 거냐. 단절의 개념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숭례문이 화재 났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 저게 국보인 게 말이 되나? 지금 뭐 장난하나? 아니, 이렇게 부재가 바뀌었으면 그나마 납득이 돼. 그런데 저거는 홀라당 불타고, 주춧돌 몇 개 남고, 뭐, 현판 정도 남고, 아무것도 없어. 그 상황에 싹 새거로 만들었는데, 전부 샘핑인데, 99점 몇 프로가 샘핑인데, 저거를 국보라고 할 수 있나? 그걸 조선시대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게 그 논점이 있는 거죠. 그 논점이. 그리고 똑같은 게 있었어.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니까. 보물이 쌍봉사, 화순 쌍봉사에 목탑이 있었는데 그게 화재로 소실됐어요. 그리고 보물이 해제됐습니다. 왜? 풀났으니까. 그럼 안 만들었느냐? 똑같이 만들었어, 또. 보물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상속 개념이 아니고 새로 조성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없앤 거예요. 보물에서 해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불나면 사실은 제가 봐도 숭례문도
날리는 게 맞아요. 뭐 정서로 국민 정서가 야 문화재가 정서냐? 그러면 요즘 거 만들어 놓고 고려청자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고려청자예요. 미친놈입니다. 그렇게 팔아먹는 놈이 있으면 사기라고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성립이 안 돼. 그러면 고려 조금이라도 들어갔잖아요. 숭례문의 현판이나. 그러면 고려 자기 중에서 깨진 거를 갖다가 싹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고려청자의 진품은 상당히 깨져 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병이야, 병. 이런 병이 있어. 병이 있으면 부장품은 쓰던 걸 넣는 게 아니에요. A급 부장품은. 새로 만들어요. 그걸 위해서.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좋은 거를 넣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에르메스 가방 쓰던 걸 넣어주는 게 아니고, 새로 사서 넣어준다고, 신상으로. 근데 신상으로 넣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게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걸 알면 누군가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의 재화 가치를 무력화시켜버려요. 그게 뭐냐면 병의 위를 파손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깹니다. 일부러 깨. 그래서 깨진 거를 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 예전에 진품명 보면 주둥이 쪽이 수리가 됐네요? 이렇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안 깨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리가 돼. 그러면 수리가 돼도 고려청자다. 가능하죠? 다 깨지고 요만큼만 남으면.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디까지 고려청자라고 할 거냐? 50% 이상이면 고려청자냐? 한 70에서 80%는 원자재가 들어가야 고려청자냐? 아니, 이거 쪼리지 마. 답이 없는 문제예요. 답이 없는 문제야. 그냥 쪼리지 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머리를 받고 막 눈을 피하고 이러는데 답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쪼리지 마.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자, 사람으로 쳤을 때 내 장기를 내가 오래 살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장기를 이식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장이 날라갔네, 망가졌네. 신장을 이식했어. 심장 이식도 가능하잖아. 이식했어. 더 발전해가지고 뇌 일부를 이식했어. 눈 이식했어. 그렇게 해서 다 이식했을 때 어느 정도 이식 범위까지 자연이라고 할 거냐? 자, 자기 동일성은 어느 걸 얘기하느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힐압 철학에서는 이걸 부정했어요. 새로운 건 새로운 거지. 야, 이게 되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이 생각 때문에 우리식의 저런 고려시대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양 사람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고려시대 부재가 몇 개나 있는데 그걸 고려시대 건축이라 그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파르테논 신전은 원판이라니까. 2000년 전 그대로 원판이에요. 돌로 됐으니까. 우리도 석굴암 조금 수리는 됐지만 한 97, 8%는 원판입니다. 원판입니다. 돌로 됐으니까. 근데 나무로 된 건 원판일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숭례문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불나서 지금 다 없어서 그런 거지만 그때 아마 조사한 걸 보면 아니 목조 건물이 어떻게 500년 동안 똑같은 재료로 갈 수 있겠냐고 그냥 한 번만 생각해봐. 왜냐면 나무는 특성상 똑같은 숲에서 벤 나무도 어떤 건 빨리 썩어요. 그게 지어놔 봐야 대충 표가 난다고. 그렇게 해서 같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식을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걔는 석조건축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이런 목조 건축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연대를 그렇게 비정해 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자기 동일성이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건물이다라고 우리는 주장을 한 거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 테세우스 배라는 개념을 동아시아적으로 놔두면 요거는 계승 개념으로 봅니다. 계승 개념으로. 요 계승 개념과 관련해서 지금 존재하는 유물이 있죠. 통도사에 가보면 9월 9일 날, 음력 9월 9일 날 가보시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를 전시해 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를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고 또 하나는 자장률사 가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 자장률사 가사. 그 다음에 자장률사 가사.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는 사실 그냥 딱 봐도 말이 잘 안 됩니다. 왜? 진료 자체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중국 비단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비단 느낌이야. 실물은 아니에요. 실물은 아니에요. 그냥 좀만 더 들어보셔요. 중국 비단 느낌이야. 근데 인도는 덥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단을 입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비단 안 입습니까? 입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랑살랑한 걸 입지 특특한 비단을 입지 않아. 비단에 두 종류가 있어. 비단의 종류가 많아요. 실 굵기에 따라서 능, 나, 단, 사로 구분을 하고 제일 실 굵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두껍고 특특한 거를 단이라 그래. 예. 아니죠. 능나 단산이니까 능이라 그래. 능이라고. 그리고 그거는 그 비단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 보온성입니다. 비단옷이 따뜻합니다. 비단옷이 따뜻합니다. 그러면 요런 식의 옷들은 고려부라 보면 관세음보살도 보면 시스룩으로 이렇게 보이잖아. 투과되지 모기장 같은 옷을 입잖아. 그런 걸 사라 그래요. 사라고. 능나 단사 중에서 사라 그래. 그래서 그걸 사라라고 불러. 그 옷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 그건 뭐냐면 약간 모기장 같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고 입은 듯 안 입은 듯. 왜? 더우니까. 그리고 비단이 가벼워요. 그리고 염색했을 때 동물성이라서 광택이 나요. 광택이 나요. 그러니까는 목화 계열의 면직 물들은 있잖아요. 면직이나 아니면 삼배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염색해도 색이 씹쭈리하게 납니다. 색이 좀 탁하게 나고 비단은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나.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실크 스카프 같은 걸 입었다니까,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같은 비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국 동아시아식의 비단을 입었다? 떠 죽습니다. 떠 죽습니다. 그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사인가? 뭐 이렇게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 근데 그리고 자장률사 때도 이게 600년대 뿐이니까 부처님이 2500년 전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진짜 비단이 이때까지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월이. 자장률사도 굉장히 옛날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이잖아. 지금 차이가. 1000년이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비단 부처님 가사를 여기다 그냥 올려놔. 1000년 동안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야. 아무 외부 조건 없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죠? 어떤 경우에 이런 비단들이 살아남냐면 대지 같은 데, 쉽게 말해서 무덤 같은 데서 압착됐을 때. 그럼 2000년 전 것도 나와요. 근데 떡으로 돼서 나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펼쳐보고 이게 아니고 건드리면 바스라져.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막 압착돼서는 견뎌. 근데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1000년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면직물이나 이런 거보다 비단이 훨씬 약해요. 저도 가사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쫄들은 면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이제 짬밥이 높아질수록 비단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거 잘 떨어진다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게 쭉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기울 수 있습니까? 아니야. 전체적으로 사금사금해져 가지고 고기 기워도 소용이 없어.
계속 나간다고. 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부처님 거는 이제 약간 물음표, 잘 모르겠음.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중지라고 해폭해. 내가 또 철학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판단중지로, 뭔가 근거는 있었겠지, 자장률사가. 근데 자장률사 가사는 100% 있었을 것 같지 않아?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문수선언에 내 가사를 놓은 게 이상해? 그럼 한 벌 갖고 계속 들고 다녔을까? 저런 대단한 스님들이? 다 따로따로 놨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어차피 뭐 당신이 몇 번 입다가, 아유, 그럼 네 해라도 가능한 거야. 아니, 좀 이쁜 사람 있으면 네 해라. 제가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모모보살님이 그 암 걸려가지고 투병할 때, 그때 제가, 너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가사를 하나 줬거든. 그거를, 배고 자라. 그리고 돌아가셔가지고 결국 화장할 때 그 관아에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양반이 좀 너무 제가 보기에는 안 됐어서, 고생만 하다가 풀릴만 하니까, 사람이 암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참 좀 그랬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럼 나도 가사를 달라.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영엄주머니에 가사 넣은 거였어. 아니, 사건이 그렇게 된 거야. 사건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결과는 그때 그분이 산 게 아니고 돌아가셨는데. 살았어야 영험한 건데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자장률사 가사는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장률사도 지금 600년대 뿐이니까 1400년이 됐는데 아까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냥 놔둬도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보관했어도 사라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게 존재하느냐?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 낡어. 이 비단을 언제 쓰냐면, 이 가사를 언제 쓰냐면 자장률사 달해제 같은 거 할 때, 추모제 이런 거 할 때 꺼내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분 유품. 아니,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아버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그냥 과일하고 위패만 올릴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 이거 아버지 이거 참 많이 쓰셨던 뭐 시계, 오랫동안 뭐 20년, 30년 찼었던 시계. 예. 저도 저희 아버지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시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하나 올려놓으면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은 사진이 있지만 옛날에는 사진도 없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봐야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림이라는 건 한계성이 있잖아. 똑같이 절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유품이 진짜로 이렇게 놔두고 하면 훨씬 더 의미부여가 강력해지지. 그래서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써. 근데 몇 번 써도 모셔오고 가고 한번 떠들어보고 이 사이에 여기가 다 찢어져. 다 사금사금해진다고. 삭는다고. 네. 그래서 요게 아마 몇백 년 주기로 다시 만들었어요. 몇백 년 주기로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최대한 버틸 만큼 버티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귀한 거는 보관하는 게 아니고 태웁니다. 새로 신조성하면 태웁니다. 태극기를 빨아 쓰지 않고 새로 조성하면 태우듯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판이 없어지고 몇 주기로 계속 만들고 지금 몰라. 원판에 뭐 증손자, 고손자 뭐 해가지고 한 10대 후손 정도쯤이 뭐 그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대충 하고 있거든요. 몰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장률사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문화재도 안 돼. 지방문화재 지정도 안 돼. 자장률사 가사가 아니더라도 한 300~400년 됐잖아요. 누군 가사인지도 몰라. 그냥 내 가사야. 자연스러운 가사야. 근데 300~400년 됐잖아요. 비단이야. 문화재 지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 정도면 보물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 그만큼 귀해. 예. 그만큼 귀해. 예. 비단이 이렇게 쌩쌩하게 남는다는 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은 어떻게 보관하냐면 진공으로 때려버립니다. 예. 안 그러면 그냥 박물관 같은 데 놔둬도 사가.
그래서 진공으로 공기 뽑아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번을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사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몇백 년만 됐어도 지방문화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가사가 이 원판 가사에서 얼마나 비슷한 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게 이제 가족 오락관의 벽과 벽이거든요. 로댕, 오뎅, 덴뿌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거든요. 분명히. 똑같이 비슷하게 보고 만들어. 하지만 100% 같을 수는 없어. 요즘도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누가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돌조각 같은 거는 거의 100%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3D로 돌려가지고, 스캔해가지고, 그걸 기계로 깎아버리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 100%까지는 장담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나와. 그렇게 만든 게 제가 알기로 월정사 그 팔각구충석통 앞에 있는 석조 보살자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봉헌상입니다. 그 보살 아니고 그냥 향로 들고 공양물을 올리는, 쉽게 말해서 향을 바치는 공양상이에요. 공양상. 꼭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원판하고 나중에 박물관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나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최대한 현대기술로 정확하게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천으로 수놓고 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직조하는, 야 이거 쉽지 않다. 그냥 딱 생각해봐도 불가능하겠죠. 현대에도 그건 불가능할 거야. 그걸 10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해봐. 자, 원판입니까? 저것은 계승되나? 계승되지 않나? 한옥 건물하고는 달라. 고려시대 무량수전하고는 달라. 그거는 부분이 바뀌어가는 거고, 이거는 통짜로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거 똑같은 논점을 여러분에게 대입해봐. 여러분이 죽은 뒤에 업이 윤회해. 그러면 이 생은 끝났지. 이 생은 끝났지. 다음 생이 시작되잖아. 그러면 요거랑 똑같아요. 새로운 가사로, 가사로 조성된 거야. 그러면 그거는 연결된 거냐, 끊어진 거냐, 논점이에요. 어때? 연결이에요? 끊어졌어? 알딸딸하죠? 끊어졌다고 말하자니 완전 다른 거는 아니잖아. 완전 다른 건 아니잖아. 연결이라고 말하자니 연결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생 몸하고 지금 몸에 연결점은 없어요. 그러면 그 정신은 조금 뭐 이렇게 개성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형제들의 성격이 다 다른 거는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서 바뀌었나? 그러면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그지? 근데 좀 얼핑해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랬나? 그런 게 아니면 공장이 같은데, 같은 공장 생산 라인에서 연도차만 있는 건데, 왜 다른 게 나왔을까? 다른 게 나왔다는 건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들어가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실험실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값을 결정했을 때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야겠지. 그런데 그게 너를 띄고 있어요. 그 얘기는 외부 요건 중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게 뭐 이상해?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업이 들어간 거지. 내 개인성이라는 게 들어간 거지. 첨가로. 자, 들어갔어. 하지만 몸은 상속되느냐? 몸은 상속이 전혀 없지. 전생의 몸과 지금 내 몸과 다음 생의 내 몸은 상속이 없지. 정신은 흐름만 상속하는 거지 기억이 상속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성향은 상속할 수 있겠지. 내가 승질이 들어 보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질병입니다. 저는 질병입니다. 나는 내가 요번에 얼마 전에 알았잖아. 갑상선 때문에 승질이 나는 거고 갱년기 때문에 승질이 나는 거.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질환입니다. 이건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도 이랬는데, 소아갑상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갑상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흐름만 상속하고 기억이나 이런 건 전혀 상속이 안 되잖아.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 현실을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상속이에요. 왜? 너도 상속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상속한 것도 상속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새로운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세우스 배의 논점이에요. 테세우스 배의 논점. 그리고 불교는 거기에 실체가 없이 모든 것이 바뀌어도 상속으로 본다. 그게 업의 상속입니다. 업의 상속. 업의 상속. 그리고 모든 것은 사실은 그렇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숭례문이 간판 좀 남고 주춧돌 좀 남고 하지만 한 1000년, 2000년이 흐른 뒤에는 그것도 사라졌겠지. 그 간판인들 남았겠어? 또 바뀌겠지. 그렇지만 숭례문이라는 이름은 남을 수도 있겠지. 마치 여러분도 6개월 전에 내 몸에 있었던 세포 한 개도 상속된 건 없는 거야 지금. 그렇지만 나라고 생각하듯이. 이거 어렵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쎄하지?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너는 네가 그리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치 핸드폰에 사진첩이 비어 있는 거야. 그럼 네가 원하는 사진들. 그 사람마다 성향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꽃사진 많은 어른들 중에 꽃사진 많은 거 있어. 그냥 집 앞에서 계속 찍어. 보내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꽃사진 또 찍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연세에서 제일 또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 사진. 손자.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는 계속 누적시키고. 이게 내 새끼구나 이러면서 계속 또 가지고 있는 거고. 아니, 흔히 있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만드는 거냐? 그 규정성을 누가 만드는 거냐? 없어요. 자기가 그냥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나라고 하는 내 사진이지. 내 사진. 내 사진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 그게 내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좋은 쪽으로 바꾸려면 모두 다 바꿀 수도 있고, 그걸 안 좋게 만들어 가면 안 좋게 갈 수도 있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서 따뜻하게 사진 찍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차게 찍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차게 찍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더 잘 찍는다고 생각하기 쉬워. 약간 있어 보이거든. 약간 차면 있어 보여.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포스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냐면, 그렇게 사진을 차게 찍으면 인생이 피곤하다. 나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 따뜻한 사진을 찍어봐라. 따뜻한 사진을 찍어봐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교육적인 얘기를 할 때 남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가지고 요건 이런 거고 원래는 이런 거고 잘못된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욕을 먹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그렇게 됐다더라. 거짓말이지, 그치? 기록에 보면 무덤 사건이지 해골물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 무덤이라고 얘기하면 해골물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짜증을 내. 짜증을 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게. 그래서 저한테도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굳이 남 싫어하는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면서 하면 안 되겠니?
근데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면 사람이 듣질 않아요.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좋은 얘기만 해. 덕담 갖고 듣겠냐?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규정성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적시킨 것이 곧 나라더라.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건 딱 그런 거지. 나이 40, 50이 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 주름이 생기고 어떻게 되면서 어떤 사람은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약간 싸나워지고, 그거는 자기가 평소에 표정 짓는 게 누적되면서 나온 거지, 꼭 무슨 뭐 내가 팔자주름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팔자주름이에요,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의 폭이 넓게 설정하고 네 스스로 주인이 돼서 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원래 오늘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이 정도 하고 원래는 명상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는 걸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명상을 가끔 한 번씩 하거든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요번처럼 사람 없는 경우도 내가 처음 봤어. 울산이 너무 먼가 봐. 보통은 제가 뚜껑을 열면 한 이틀 안에 마감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울산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할 걸 그랬나. 근데 서울은 장소가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장소가 어느 정도는 돼야, 사실은 아무리 안 돼도 이 정도 공간은 돼야 뭔가를 해. 그래서 울산이 확실히 멀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무책임하게 하지 내가. 밥도 네가 알아서 먹고, 잠도 네가 알아서 하고, 수업만 책임져 주지 않음, 알아서 함, 이렇게. 그게 되게 부담스럽대,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자유여행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외국 나갔을 때 프로그램으로 돌려주다가 하루는 반나절 자유여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갈지 모른다. 어디를 가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비슷해.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